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8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큰 변동성 없이 약보합권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기술이나 BHI는 약 4%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기술이나 BHI가 먼저 움직여요. 자, 우리기술은 지금 이 박스권 상단 구간, 자,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BHI는 이미 이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미래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새롭게 나왔어요. 먼저 이 합작사 관련한 내용도 나왔었고, 웨스팅하우스가 NRC 설계 인증을 연장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짐바브웨 드디어 한수원이 아프리카 원전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 오늘 이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어떠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주가 흐름에 따른 대응 전략들까지 제가 오늘 명확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랠리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신고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알고리즘에 그만큼 많이 잡혀서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만큼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 매수세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대한 언급은 정말 많이 있었죠. 자, 근데 원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망 매물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죠. 자,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 자, 이러한 발언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원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담겨져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쇠퇴한 산업 분야가 어디예요? 바로 조선과 원전이에요. 웨스팅하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능력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야.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만큼 시공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요것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자, 왜 미국 원전에는 시공 가능한 기업이 없을까? 자, 지금 미국 원전 산업은 설계 기술,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시공 역량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거예요. 주요 원인을 봤을 때는 신규 원전이 중단이 됐다. 1979년에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EPC 생태계가 붕괴해버렸다. 자,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자, 두 번째는 비용 폭등과 파산이 있어요. 자, 보글 AP천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에 파산의 길을 걷습니다. 자, 그 이후에 설계 서비스 기업으로 재편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금융 부담. NRC 인허가 그리고 주정부 규제, 민간 금융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신규 원전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자, 1979년이죠. 올해가 2025년이에요. 몇 년이죠? 자, 46년입니다. 46년. 46년간의 공백이 발생이 되면서 자, 이 46년 동안 자, 이 원전 기술자들, 시공 기술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시공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요. 자, 웨스팅하우스, AP1000, SMR 설계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공 같은 경우에는 일부 토목 기업만 제한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EPC 통합 역량은 한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가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국이죠. 그리고 이 프랑스. 자, 프랑스는요, 이미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나라한테 고배를 마셨잖아요. 자, 고배를 마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요 기사를 보시면은 하고 있는 거나 잘하라. 자, 프랑스 감사원한테도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요 맨 밑에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지금 EDF의 건설 지연 사례 때문에 즉 지각색이죠, 지각색. 자, 이미 프랑스 북부 플라망빌 원전의 경우에는 당초 목표 시점보다 12년이나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작년 12월 달에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핀란드에 지은 오킬로토 3의 경우에는 무려 14년이나 지연이 됐어요. 이 목표 준공 시한 달성에 실패를 하면서 이번에 체코 두쿠바니 수주전에서도 대한민국한테 밀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게 한국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이 원전 시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국의 선박을 구매하고 싶다. 한국이 미국에 조선의 부흥을 지원해 줄 거다. 자, 등등 이런 조선 협업에 대한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원전까지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입니다. 자, 근데 과연 이 갑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이러한 글이 올라오죠.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심화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죠. 자, 즉 국가 대 국가 간으로서 자, 이러한 합의권이 도출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 미국은요. 이 원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발언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나왔던 이러한 이슈들을 먼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요 기사를 보시면은 리스크는 한수원목, 웨팅하우스의 무리한 요구가 합작사를 주춤하게 했다. 즉, 갑질을 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입장을 봤을 때, 자,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절대 갑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강짜를 부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웨팅하우스가 자, 이번에 미국에서도 100조를 들여서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하는 자, 이 내용을 지금 미국 정부랑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는데 자, 이거 수주를 따내면 뭐합니까? 시공을 못하는데 시공을 못해요. 자, 그렇다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 프랑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할까요? 그러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미 2030년도까지 10기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자, 프랑스가 끼어든다? 절대 납기 이 시공 기간 안에 공사 완료를 못하죠.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배제를 시켜야 되고 남아있는 게 한국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을 봤을 때는 갑질을 하면서 이번 합작사 주춤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결국에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 한수원이 발을 좀 뺀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면은 자, 이번에 이 협의 문건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주가의 급락을 만들었었는데 자, 이것도 사실 뜯어보니까 사실상 악재가 아니었어요. 자, 로열티 2%밖에 안 되죠. 50년의 단수 조항이 있긴 하지만 2%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LNG선 수출할 때도 자, 여기에 프랑스 LNG 저장 탱크 기술이 들어가요. 근데 프랑스한테는 한 대당 5%씩 로열티를 지급을 해줘요. 자, 2%면 절대 큰 로열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SMR을 수출할 때 웨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자, 지금 현재 한국형 SMR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는 독자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검증도 한 번만 받으면 끝나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 번째, 이 지역, 수주 지역. 자, 알짜배기 지역,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 그리고 뭐 일본과 영국, 우크라이나. 자, 이거를 웨이팅하우스가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한수원은 일단은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 이 알짜배기 지역을
웨스팅하우스 전부 다 가져간다라고 해서 이 합의 문건을 악재로 봤던 것도 있는데 수주를 따르면 뭐예요? 중요한 팩트는요. 시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먼저 굽히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합작사 얘기도 왜 나왔을까요? 자기네가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같이 공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설계는 우리가 할 테니까 시공은 너네가 해. 하청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그래도 뭐 돈을 받고 일단은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죠. 자, 근데 대신 이 지역은요. 한손 독점입니다. 독점. 단독이에요. 단독.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요.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이 합작사 면담이 무산이 됐어요. 물론 완전히 면담이 무산된 게 아니라 이 일정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연기가 된 거예요. 자,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미국에서는 300기의 신규 원전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100조 원을 들여서 10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미국 정부랑 협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혼자서는 절대 못 짓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합작사를 설립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지분 문제예요. 지분 문제. 지분도 설계는 한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공은 웨스팅하우스가 못하죠. 그리고 기자재 같은 거. 미국에는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없어요. 지분 자체도 한손이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웨스팅하우스가 40년 설계 인증을 연장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거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엄청나게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내용을 볼게요. 미국 원자력 규전 위원회 핵 발전소 설계 인증 기간을 15년에서 40년으로 확대를 했어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듈 원자로의 설계 인증이 2046년도까지 연장이 됐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AP1000 원자로죠. 최근에 이 AP1000 원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텍사스에 4기의 AP1000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을 한다는 내용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을 좀 드렸던 건데 이거 이때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AP1000에 들어가는 주기기 이거를 공급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2046년도까지 연장이 됐다. 그리고 그만큼 AP1000 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해주는 이 주기기 당연히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매출이 더 많이 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도 나와 있네요. 2030년도까지 미국 내 10기의 원전 건설이 목표예요.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해외 진출 혼자 못합니다. 설계만 할 수 있어요. 외부의 도움, 즉 한수원, 팀콜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개의 원전도 건설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찌됐든 팩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AP1000 원자로를 2046년까지 추가로 연장을 해요. 그럼 그만큼 2046년도까지 이 주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 또 얘네가 미국 내에서 뭐 10기 원전 건설하는 거 해외 진출 한다 하더라도 설계만 할 수 있지 시공 능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내용들이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이 합작사도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에는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대형 원전 10개 건설해야죠. 100조 원 들여서. 그쵸? 혼자서는 시공을 못해요. 거기에다가 2050년도까지 300기 원전. 이거 수주를 따른다 하더라도 혼자서 못 지어요. 이게 가장 큰 팩트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절대 이런 변동성에 투명 물량 던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혼자서는 대형 원전을 신규로 못 짓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서명까지 완료했던 이 원전 르네상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짐바브웨 아프리카 국가가 나왔어요. 한수원이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였어요?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이죠. 그쵸? 여기에 중동 지역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까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를 수출했던 그런 국가고요.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현재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 또한 어디가 따낼 수 있다? 팀 코리아가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일단은 아프리카에서 처음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 SMR 도입, 예비 타당성 연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요. ISMR,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자, 이거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이요. 대형 원전 대비해서 3분의 1의 투자비와 절반 시공 시간이 장점이다. 자, 기존 이 SMR,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뉴스케일 파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오클로,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자, 이런 SMR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이 SMR 평균 건설 기간이 보통 5년 정도 기간이 걸려요. 자, 근데 이 한국형 SMR은요. 시공 기간이 일단 3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죠. 그리고 비용도 지금 미국에 있는 SMR 기업들이 짓고 있는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보다는 SMR, 이 SMR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이 원전 수주전이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이 원전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기술과 BHI가 항상 먼저 움직여 줬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우리 기술이 조금 더 늦어요. 자, 우리 기술은 지금 이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거고, BHI는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신고가 랠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위치예요? 지금 이 박스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죠. 자, 이 박스권 구간 상단 구간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신고가 랠리 바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2차 사슬 파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속보들이 올라왔었죠. 특히나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르미 아메리카 텍사스 지역에 4기를 건설하는 거. 이게 AP1000 원자로예요. 요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가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돼요. 여기에도 나와 있죠. 한국 기업 참여 및 확장이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과 SMR을 동시에 참여가 가능하죠. 특히나 지금 이 SMR은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SMR 파운드리아. 즉 SMR 분야에서는 TSMC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원 공장 현재 주기기를 1년에 8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거를 12기까지 늘렸다가 최종적으로는 24기까지 늘리려고 해요. 이 캐파 확장을 위해서 두산 비나 베트남 법인이죠. 이거를 매각을 했잖아요. 실탄이 2,900억이 장전이 됐어요. 이 실탄을 가지고 이 창원 공장을 캐파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파 확장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이 SMR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공급 납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캐파 확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수주자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캐파 확장을 위해서 두산 비나까지 매각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수원이 아마존 그리고 엑스에너지랑 4세대 SMR 이 핵 연료 개발에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 무려 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500억 달러. 하나로 치면요. 70조 원 규모예요. 70조 원. 체코 원전이 얼마였어요? 2기 건설하는데 26조였죠. 약 2.5배 정도 되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와 있죠. SMR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SMR.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창원 공장에 캐파 확장을 위해서 두산 비나를 매각했는지 이유가 대충 나오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들 뭐 단타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중장기로 오랫동안 좀 끌고 가면서 좀 큰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오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구독자 대연방에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는지 자,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 자료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과 정확한 매수면 타점까지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구독자 대연방에 입장을 하셔서 자, 함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이 구독자 대연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실시간 대응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요 상단에 제가 직통번호 남겨드렸는데요.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 자료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246명이 입장을 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이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서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이 알고리즘에 좀 더 많이 잡힌다고 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혹여라도 발생되는 이러한 변동성에 투매 물량 던지시는 분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 조정은 저점 매수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자, 매수세로 크게 유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어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랠리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은 요 하단 부분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링크 주소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랑 동일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기찻기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이 링크 하나 클릭하시면은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서비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PC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스마트폰 전용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요 하단에 문의란 옆에다가 두산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하신 다음에 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입장 신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행방이에요.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 주식 타짜 훈련소 채널이 19만 9천 명이에요. 자, 이제 20만 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궁극적으로는 100만 구독자 달성이 목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또는 이렇게 구독자 대망에 입장을 하셔서 수익도 많이 보시면은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실 거잖아요. 그쵸? 공유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실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100만 구독자 달성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댓글에는 제가 뭐라고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죠.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요거는 지난번 영상인데 자, 벌써 2만 3천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요. 좋아요도 1,400개 이상이나 찍혔어요. 자, 요 밑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이때는 주가가 이렇게 밀릴 때였죠. 자, 이때 제가 계속해서 투매 금지 물량 던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 영상 시청하셨을 때 무슨 댓글이 이렇게 많지? 한번 보실 거란 말이에요. 아, 이제 곧 신고가 갈 수 있겠구나.
자, 혹시라도 발생된 이런 변동성에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도 많이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댓글에다가 신고가 꼭 한 번씩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오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를 좀 도와드렸는데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